안녕하십니까. 한국의 희망 사무총장 김복정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희망 정책 시리즈 5번째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녹색 대전환입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2016년에 기후행동 추적은 우리나라를 사우디 등과 함께 4대 기후악당으로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기후 대응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2023년 기후변화 성과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하위 수준인 60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나쁜 평가를 받은 나라는 사우디,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3개국밖에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적으로 상향한 40%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기후 대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결론은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국제사회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는 재생에너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탈탄소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3가지 증거를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를 100% 쓰는 R200을 너나 없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금융 큰손들은 ESG를 투자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고 EU와 미국은 탄소 국경 조정세를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애플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 R200에 동참을 했습니다. 애플이 협력사들이 R200에 동참하지 않으면 제품 납품을 받지 않겠다라고 판에 따라서 경쟁사인 대만 TSMC로 거래처를 옮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APG와 한전입니다. 세계 3대 연기금 기관인 APG에서는 한전에 대한 투자액 전액을 다 빼버렸습니다. 한전이 해외 석탄 발전에 투자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EU와 우리나라의 포스코입니다. EU는 2016년에 탄소 국경 조정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 EU의 11% 정도를 수출합니다. 포스코 등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국의 희망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녹색 대전환을 위한 7가지의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직 속의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와 기후에너지 통합부처의 개편입니다. 2030년에 온실가스 40%를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는 것은 6개의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하듯이 경쟁적으로 협력해 나가야만 달성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대담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2030년 40% 감축을 약속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연간 약 2%를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3년 동안에 9% 이상을 감축해야 됩니다. 지금의 속도보다 4.5배의 속도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재난이었던 미세먼지 문제를 범정부적으로 해결했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때입니다. 현행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환경회와 같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독립기구로서 강력한 힘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 추대한 민간위원장의 지도력 아래에서
현행 관계부처의 장관, 여야의 국회의원, 전문가, 그리고 국민정책참여단이 함께 결정하고 이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관건이 에너지 전환입니다.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기후 업무와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업무를 통합해서 기후와 에너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둘째, 배출권 거래제의 선진화와 한국판 탄소 차액 계약제 실시입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포괄하고 있지만 느슨한 총량 할당과 10%밖에 안 되는 낮은 유상 할당률로 인해서 산업계가 자발적인 감척을 유도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향후 EU 주도로 탄소 국경 조정세가 도입될 것에 대비해서 탄소 누출의 위험이 없는 발전, 이 전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률을 현행 10%에서 대폭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EU는 산업에 대해서는 70%, 발전에 대해서는 100%를 유상할당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산업 부분입니다. 바로 공정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초기에 감축 비용 부담이 큰 제조 기술들이 있습니다. 수소 환원 제철과 슬래그 등 비탄산염을 이용한 시멘트 클링커 생산과 같은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기업의 한계 감축 비용보다 배출권 시장 가격이 더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독일의 탄소 차액 계약제를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그 재원에 대해서는 2조 원 규모로 설계하고 있는 기후대응 기금을 활용하겠습니다. 셋째로 발전 부분에 2030년까지 무탄소 전원을 60% 플러스로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가까운 일본이 20%, 중국도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둘러싸고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 계속 진보와 보수 간에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 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기후대응과 탄소 중립 노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국익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발맞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희망은 2030년 무탄소 전원 60% 이상을 목표로 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두 가지를 함께 균형 있게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8.5% 정도 하향 조정됐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30% 플러스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첫째, 태양광과 풍력의 사전 입지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둘째로 송대전망 사업이 한전에서 경제성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를 한전에서 분리시켜서 재생에너지의 개통 연결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에 있습니다. 그 남아도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과 유연성 자원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로 재생에너지 이 사업을 둘러싸고 녹록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에 이 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거나 과감하게 단순화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무탄소 전원의 양대축이고 2050년 탄소 독립을 향해 나가는 중요한 가교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2030년 원전 비중을 이번 정부는 30% 이상으로 상향했는데 그 체계는 유지해 나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고 저항성 핵연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답보 상태에 있는 고진위 핵폐기물 최종 매립장,
아파트를 지으면서 화장실이 없는 것과 같이 핵발전소 세계 5위 국가가 아직까지도 최종 매립지 처리장 선정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2060년에야 돼야 완공이 될 수 있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넷째로 전기 관련해서 원가 연동형 전기요금제와 독립형 의결기구가 되겠습니다. 탈탄소 과정에 있어서는 건물, 자동차, 산업공정 등 많은 부분에서 에너지 사용의 정기화가 진전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기요금 지금 어떻습니까? 콩보다 싼 두부라는 비유처럼 기후 환경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연료비 원가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하기 위한 유인이 되겠습니까? 원가 연동형 전기요금제를 제대로 확립하겠습니다. 연료비와 기후환경 비용을 반영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행 산업부 밑에 있는 전기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해야 됩니다. 독립적인 기구가 됐을 때 전기요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기요금에서 받고 있는 그 돈을 이용해서 가격 완충 상한제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순환경제를 위한 플라스틱의 전생의 감량과 도시유전, 도시광산을 확산하겠습니다. 전세계 온실가스의 40% 이상이 물질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순환경제가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음식 배달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일회용품과 포장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유엔은 플라스틱 협약을 체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정책들,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재에 대한 생산부터 폐기까지 과감한 강량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재생원료, 물질 재활용 차원의 재생원료 사용을 강화해 나가고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옥수수 등을 활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개발에도 나서야 합니다. 또한 폐플라스틱은 연료로, 폐가전에서 나오는 유가금속은 폐가전의 연료로 사용하는 도시유전과 도시광산으로 재탄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 적응을 위한 도시 맞춤형 치수 인프라입니다.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다 보면 기존에 투자했던 좌초자산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석탄 발전과 탄소 지각 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 지역이나 노동자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같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마련해서 산업계의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의 전직을 돕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홍수와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게 됩니다.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홍수와 가뭄 피해에 대비해서 빗물 저류 시설 등 도시 맞춤형 치수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동북아 최초의 미세먼지,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을 실천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발생원이 80% 정도로 겹칩니다. 에너지 연소입니다. 영향권도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서 광역적입니다.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의 공동대응이 효과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산소를 막기 위해서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기오염뿐만이 아니라 기후 대응까지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동북아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지난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안에서 채택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 푸른 하늘 맑은 공기의 날입니다. 매년 9월 7일 개최되는 그 날을 동북아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주도해서 동북아 최초의 미세먼지 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한다면 미세먼지도 줄이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에 커다란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탈탄소 사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후위기를 언제까지 비용 상승 요인으로 볼 것입니까?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에너지 수입률 93%인 이 나라에서 우리 땅에서 나는 햇볕, 우리 땅에서 나는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찾아갈 수 있다면 기후위기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가장된 축복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에서 오셨던 반기문 위원장께서는 2019년 프란체스코 교황님과의 독대에서 말씀하셨던 스페인의 속담입니다. 신은 항상 용서하고 인간은 가끔씩 용서하지만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지구촌의 장애를 막으려면 지구촌 우리 인류가 자발적인 기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의 희망은 7가지의 약속을 실천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의 선도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